당신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남편은요? 시댁 식구들은요? 만약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혼 5년 차 며느리입니다. 32번째 생일. 하지만 그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를 위해 케이크를 샀습니다.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우연한 목격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혼자 케이크를 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을 스치는 한 가지 기억. 나도 그랬었지. 50년 전 자신도 똑같은 외로움을 겪었던 그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주 앉습니다. 사실 아무도 기억 못할 거란 건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고백, 그리고 터져나오는 눈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 전하지 못한 사랑, 쌓여만 가는 오해들. 하지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오늘 저녁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생길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아버지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시댁 단체 대화방에 시동생의 메시지가 떴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녀의 32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주방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이른 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며느리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인사도 없이 나간 듯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 모두가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도 아무렇지 않게 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급하게 먹다 남긴 아침 그릇이 놓여 있었다. 커피 잔에는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고 식빵 부스러기가 식탁보 위에 흩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 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옮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봄의 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계절인데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시댁에서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남편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결혼한 해에는 서운했다. 생일 전날부터 남편이 기억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남편이 잠든 옆에서 눈물만 흘렸다.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익숙해졌다. 기대를 낮췄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생일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 세 번째 해부터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생일이 다가오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각오했다. 그렇게 하면 덜 상처받을 것 같았다.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이날을 넘기고 있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자주 피곤했다. 육체적인 피곤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피곤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허무함.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아버지 약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내가 들를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생일 축하는 없고 심부름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님. 퇴근하고 바로 들를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그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자신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뿐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어머니는 가게 일로 정신이 없으셨다. 생일날에도 특별한 대접은 없었다. 케이크를 사주시거나 외식을 하는 일도 드물었다.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동생에게 무관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일찍부터 혼자 생일을 보내는 법을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 작은 케이크를 사 먹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생일을 축하했다. 고등학교 때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대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혼자 치킨을 시켜 먹었다. 언제나 혼자였다. 괜찮아. 나 혼자도 충분해. 어린 시절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던 그 말이 지금도 입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혼자여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뿐일까? 며느리는 옷장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골랐다. 평소처럼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다. 화려한 옷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옷차림을 선호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32살. 결혼 5년 차. 그녀는 어느새 평범한 직장인 주부가 되어 있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언제부턴가 웃을 때도 눈이 잘 웃지 않았다. 입가만 살짝 올라가고 눈은 그대로였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정말 나일까?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다. 형식적이고 공허한 미소였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어머, 출근하세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며느리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알고 축하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일 축하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생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더 정확했다. 동료들과 친하지만 굳이 자신의 생일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그들도 바쁜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형식적인 축하를 받느니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았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며느리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가 쏟아졌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상사의 지시를 받고 동료와 협업하고 클라이언트와 통화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며느리는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며느리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생일날 저녁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먹어야 오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동료들은 옆 테이블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소리가 멀게 들렸다. 며느리는 혼자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다. 오후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낼까? 집에 가서 혼자 뭘 먹을까?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기로. 퇴근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시댁에 들러야 했지만 그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었다.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아름다웠다. 이런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그녀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근처 베이커리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예쁘게 진열된 케이크들이 보였다. 며느리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다. 케이크 좀 보려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는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섰다. 큰 케이크부터 작은 케이크까지 다양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소박한 케이크 하나를 골랐다. 딸기가 몇 개 올라간 작은 생크림 케이크였다. 이걸로 할게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초는 몇 개 드릴까요? 점원이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다. 초는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네. 점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묻지 않고 초 하나를 케이크와 함께 넣어 주었다.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는 꽃집을 지나쳤다. 작은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작은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꽃으로 해드릴까요? 며느리는 진열된 꽃들을 둘러보았다. 그냥 예쁜 걸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꽃집 주인은 능숙하게 꽃을 골라 묶기 시작했다. 하얀 장미와 연한 핑크색 카네이션 그리고 작은 안개꽃이 어우러진 소박한 꽃다발이 완성되었다. 예쁘네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선물이세요? 아니요. 그냥 저한테요. 아, 그러세요? 스스로를 위한 선물도 좋죠. 꽃집 주인은 따뜻하게 웃었다. 며느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다. 케이크와 꽃을 들고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서글펐다. 며느리는 시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심부름을 해야 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왔니? 고생했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늘 그렇듯 담백했다. 네, 어머님. 약 받아왔어요. 며느리는 약봉지를 건넸다.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며느리가 든 봉지들을 보았다. 그게 뭐니? 아, 이건. 며느리는 당황했다. 케이크랑 꽃이요. 그냥.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얼버무렸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 괜찮아요.
집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시댁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케이크와 꽃을 사는 며느리가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화분 정리를 계속했다. 며느리는 집으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해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남편은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으니 혼자인 시간이 길 것이었다. 며느리는 불을 켜고 케이크와 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신만의 생일상이었다. 며느리는 꽃병을 꺼내 물을 담아 꽃다발을 꽂았다. 하얀 장미와 핑크 카네이션이 조명 아래에서 예쁘게 빛났다. 케이크 상자를 열고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포장지에 묻은 크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촛불을 꺼내 케이크 위에 꽂았다. 딱 하나. 32개의 촛불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촛불. 그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며느리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몰랐다. 행복하고 싶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기억되고 싶다고, 모든 것이 너무 막연했다. 며느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 촛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모아 촛불을 불었다. 불빛이 꺼지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조용한 거실에 그녀 혼자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며느리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왠지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저 집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있을까?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엄마도 바쁘실 테니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상처받기 싫었다. 엄마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슬플 것 같았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생일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생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바람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기대면 민폐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걸까? 며느리는 케이크 상자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것뿐일까? 밤이 깊어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하루, 혼자 축하한 하루. 그녀는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생일은 지나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렇게 그녀의 32번째 생일은 조용히 막을 내렸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책상을 정리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고 싶었다. 혼자 보낼 저녁 시간이 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먼저 퇴근할게요. 동료에게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섰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이른 봄이지만 해가 지면 여전히 쌀쌀했다. 며느리는 코트깃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 저녁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이지만 자신만이라도 기억하고 싶다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갑자기 회식 잡혔어? 많이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 며느리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였다. 생일날 저녁도 혼자 보내야 했다. 답장을 보낼까 망설이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집 근처 역에 내려 며느리는 천천히 걸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집으로 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근처 베이커리로 향했다. 가게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진열대에는 예쁜 케이크들이 놓여 있었다. 크고 화려한 케이크부터 작고 소박한 케이크까지. 며느리는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와 달콤한 빵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케이크 좀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이 진열대 앞으로 안내했다. 며느리는 케이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과일 케이크.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생크림 케이크였다. 딸기가 3개 올라가 있고 크림으로 소박하게 장식된 케이크. 혼자 먹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다. 이걸로 할게요. 며느리가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포장해 드릴게요. 점원이 케이크를 박스에 담으면서 물었다. 혹시 초 필요하세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다. 초가 필요할까? 혼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를까? 그게 우스울까 아니면 의미 있을까? 초 하나만 주세요. 결국 그녀는 대답했다. 점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초 하나를 넣어 주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다.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고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 생일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켜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챙겨야 했다. 며느리는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다. 작은 꽃다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생일에는 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녀는 꽃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꽃집 주인이 화분에 물을 주다가 고개를 들었다.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느낌으로 해드릴까요?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미, 백합, 카네이션, 거베라 다양한 꽃들이 있었다. 그냥 소박하고 예쁜 걸로요. 알겠습니다. 꽃집 주인은 능숙하게 꽃을 골라 묶기 시작했다. 하얀 장미 몇 송이와 연한 핑크색 카네이션 그리고 작은 안개꽃.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꽃다발이 완성되었다. 예쁘네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선물이세요? 꽃집 주인이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한테요. 아, 그러세요? 스스로를 위한 선물도 좋죠.
꽃집 주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양손이 모두 찼다. 케이크는 왼손에, 꽃다발은 오른손에. 집까지 가는 길이 조금 멀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저녁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는 주부들, 학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퇴근길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반려견과 함께 걷는 사람들. 며느리는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동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에 든 케이크와 꽃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전부였다. 자신의 생일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에 조금 슬픈 표정.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았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슬퍼 보였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어둡고 조용한 집이 그녀를 맞이했다. 불을 켜자 환한 빛이 거실을 비췄다. 하지만 빛만 있을 뿐 온기는 없었다. 며느리는 케이크와 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손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메이크업이 조금 번져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섰다. 케이크 상자를 열고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하얀 크림 위에 빨간 딸기 3개가 올라가 있었다. 소박하지만 예뻤다. 며느리는 꽃병을 꺼내 물을 담아 꽃다발을 꽂았다. 하얀 장미와 핑크 카네이션이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다. 식탁 위에 케이크와 꽃이 놓이자 조금은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녀 혼자였다. 며느리는 서랍에서 성냥을 꺼냈다. 작은 초를 케이크 한가운데 꽂았다. 딱 하나. 32개가 아니라 하나. 그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성냥을 그어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며느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지 막막했다. 건강, 행복, 사랑, 모든 것이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다. 며느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거창한 소원이 아니라 작은 바람.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며느리는 눈을 뜨고 촛불을 바라보았다.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모아 촛불을 향해 숨을 불었다. 촛불이 꺼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조용한 거실에 그 연기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축하받고 싶었는데. 그녀의 속삭임이 희미한 연기 사이로 흘러나왔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먹어야 했다. 자신을 위해 산 케이크니까.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한 입 떼어냈다. 입에 넣자 달콤한 크림과 부드러운 빵이 혀 위에서 녹았다. 맛있었다. 분명 맛있었다. 하지만 왠지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다. 따뜻한 불빛 뒤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저 집에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까? 아이들은 하루 일과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부부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고 있을까?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다. 참아야 했다. 울면 안 됐다. 울면 더 슬퍼질 것 같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다. 핸드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화면만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까?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런데 아무도 기억 못해.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 어머 미안해. 엄마도 깜빡했네. 아니면 그래도 내 남편이 챙겨주지 않았어? 어떤 대답이 돌아와도 상처받을 것 같았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소파 쿠션 아래에 밀어 넣었다. 보지 않으면 전화하고 싶은 유혹도 사라질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다. 회식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10시는 되어야 들어올 것이다. 며느리는 다시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이제 촛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케이크일 뿐이었다. 그녀는 남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거 뭐야? 그냥 케이크 사왔어. 왜? 그냥. 그런 대화가 오갈 것 같았다. 남편은 케이크를 보고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를 것이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만뒀다. 소음이 싫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장에 조명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며느리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들, 회사에서의 바쁜 일상, 퇴근길에 산 케이크와 꽃, 그리고 지금 혼자 있는 이 순간. 모든 것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소리가 없는 생일, 축하가 없는 생일.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된 외로움이 다시 피어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해서 더 슬펐다. 이제는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은 외롭지 않을까? 혼자 저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으니. 며느리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웃었다. 별한테 외로움을 투영하다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다. 며느리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마음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보았다. 김이 서린 거울 너머로 흐릿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며느리는 손으로 거울의 김을 닦았다. 선명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은 슬퍼 보였다. 며느리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깨어있고 싶지 않았다. 잠들어 버리면 오늘이 빨리 지나갈 것 같았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여러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며느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렀다. 베개가 축축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지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혼자였다. 넓은 공간에 그녀 혼자 서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메아리만 돌아왔다. 며느리는 꿈속에서도 외로웠다. 밤이 깊어가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편이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은 어두웠고 조용했다. 남편은 불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케이크가 들어왔다. 케이크?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케이크가 있지?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내가 먹고 싶어서 산 거겠지. 그는 물을 마시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다. 이미 잠든 것 같았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회식 자리가 길었고 술도 많이 마셨다. 그는 금방 잠들었다. 며느리는 남편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잠든 척하는 게 편했다. 그렇게 그녀의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다만 그녀 자신만이 기억하는 외로운 생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봄바람이 들어왔다.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시장에 가는 날이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시어머니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장바구니를 챙겼다. 시장 다녀올게. 남편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맑았다. 골목을 걸으며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꽃집 앞에는 새로 들어온 화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며느리가 케이크와 꽃을 사들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왜 케이크를 샀을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소리가 들렸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시어머니는 단골 채소 가게로 향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오늘 뭐가 좋아? 오늘은 시금치랑 깻잎이 참 좋아요. 아침에 막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시금치를 집어들고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싱싱했다. 이거 한 단 주세요. 네, 깻잎도 드릴까요? 그래, 한 봉지만.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시어머니는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다. 다음은 생선 가게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가 싱싱해요. 그래, 2마리만 주세요. 생선을 사고 두부도 사고 과일도 샀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정육점에 들렀다. 삼겹살 500g 주세요. 네, 잠시만요. 고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언니.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였다. 어머, 김 여사. 장 보러 나왔어요? 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은 어떠세요? 뭐 그냥 그렇죠. 언니는요? 나도 별일 없어요. 김 여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말이에요. 응? 제가 그저께 저녁에 베이커리 앞을 지나가다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응, 그래서 언니 며느리를 봤어요. 우리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조금 놀랐다. 내 혼자 케이크 사는 걸 봤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케이크를요? 내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나오는데 혼자더라고요. 김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려다가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지나쳤어요. 시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혼자 케이크를 샀다고. 그것도 그저께 저녁에.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요? 김 여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이 며느리의 생일이었다는 것을. 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며느리의 생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한 적도 없었다. 왜요? 무슨 날이었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며느리 생일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혼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생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 그랬어요? 그럼 혼자. 김 여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혼자 케이크 사는 거 봤어요. 꽃도 들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는 것도 잊고 그냥 걸었다. 시장을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골목 모퉁이에 멈춰서서 벽에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혼자 케이크를 샀다고, 혼자 꽃을 샀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의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다. 아니, 챙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말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며느리가 조용하고 표현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일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다. 며느리도 사람이었다. 축하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벽에서 몸을 떼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며느리를 떠올렸다. 항상 조용했던 며느리.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일을 다 해내던 며느리.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던 며느리.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참고 있었던 것일까?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취미도 꿈도 모른다.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이다.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며느리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죄책감.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시어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며 웃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따뜻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웃으며 자란 아이도 결혼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지. 그때 시댁이나 처가에서 잘 대해줄까? 아니면 자신처럼 무심하게 대할까? 시어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건물들이 보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장 많이 샀네. 응.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에 채소와 고기를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손이 자꾸 떨렸다. 시어머니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다. 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늙은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시어머니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거실로 나와 남편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남편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 생일이 그저께였대. 그래. 몰랐네.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다시 신문을 펼쳤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에 한숨이 나왔다. 남자들은 이런 것에 정말 둔감했다. 며느리가 혼자 케이크 사는 걸 누가 봤대. 혼자? 이번에는 남편도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들은 뭐 했어? 아마 몰랐겠지.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도 나를 닮아서 그런 거에 두네.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그렇지 생일을 잊다니. 우리도 잊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무심했어. 관심이 없었어. 이제라도 잘하면 되지. 남편이 위로했다. 그래야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며느리가 너무 상처받은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밝은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항상 조용히 미소 짓던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슬픔이 숨어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도 며느리였던 시절. 그때의 일들이 하나둘 기억났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남편에게는 산책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였다. 골목 모퉁이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멍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주인 할머니만 조금 더 늙으셨을 뿐. 언덕 위 교회의 십자가도 그대로였다. 세월은 흘렀지만 동네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과거로 돌아갔다. 자신이 25살이었을 때, 결혼하고 낯선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회상에 잠겼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뒤였다. 그녀는 시댁에서 첫 아침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아버지의 무뚝뚝한 말투, 남편의 어색한 태도. 그녀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우며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했다.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 어머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아침밥은 6시 전에 차려야 하고 설거지는 바로 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수발은 내가 드는 거야. 네. 규칙이 너무 많았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 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첫 생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은근히 기대했다. 아마 시댁 식구들이 축하해주지 않을까? 생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시댁 식구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밥 먹어. 시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출근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녀는 현관까지 나가 남편을 배웅했다. 혹시 남편이라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다. 여전히 아무도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다. 서랍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냈다. 제사 때 쓰는 초였다. 그녀는 그 초에 불을 붙이고 부엌 구석에 앉았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목이 메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울었다. 얼마나 외로웠던지, 얼마나 서러웠던지,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생생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다. 벤치에 앉아있는 현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때의 아픔으로 먹먹했다. 그녀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생일. 혼자 촛불을 켜고 혼자 노래를 부르던 그 밤. 그런데 자신은 며느리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분명히 그때 다짐했었다.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잘해줘야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다짐은 희미해졌다. 어느새 자신도 무심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한다. 당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입장이 바뀌면 똑같이 행동한다. 시어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계속 과거를 떠올렸다. 며느리 시절의 다른 기억들도 하나씩 살아났다. 시어머니에게 혼나던 날들,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던 날들, 친정에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던 날들. 모든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시어머니는 작은 슈퍼 앞을 지나가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다. 물 한 병만 주세요. 물을 사서 마시며 시어머니는 가게 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거리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에 며느리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든 채 피곤한 얼굴로 걷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며느리를 떠올렸다. 며느리도 저렇게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고 있을까?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물을 다 마시고 가게를 나왔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시어머니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늙은 여자의 그림자였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많이 늙었구나. 60을 훌쩍 넘긴 나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앞으로 살 날보다 지나온 날이 더 많은 나이.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익숙한 건물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결심했다.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래 나갔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걸었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렸지. 그래. 이제 준비할게.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아니면 생일을 다시 챙겨주면 될까? 시어머니는 밥을 하며 고민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말이 없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며느리 일? 응.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며느리한테 전화해 볼까 해. 그래, 그게 좋겠다. 남편이 대답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는 계속 생각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둥근 달이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꼭 연락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그녀는 하루를 마쳤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지금 시간 돼? 네, 어머님. 괜찮아요. 며느리는 회사 복도로 나가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들를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며느리는 그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네, 퇴근하고 갈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오라고 하셨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퇴근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시댁 근처 역에 내려 익숙한 길을 걸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까? 며느리는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왔니?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나와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다. 어서 와. 고생했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앉아. 차 한잔 할래? 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기다렸다. 요즘 일은 어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더라?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저께요? 응. 혹시 내 생일 아니었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대답했다. 아, 네.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챙길 일도 아니고요. 별거 아니긴. 생일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그녀는 생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니 별거 아닌 척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케이크 샀다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시장에서 아는 사람이 봤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사는 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고 동시에 서러웠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케이크 사서 혼자 생일 보내는 게 어떻게 괜찮아.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차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내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거. 며느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제 정말 외로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드디어 진심이 튀어나왔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게 너무 슬펐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제 생일을 잘 못 챙겨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다. 오빠도 무관심했고요. 그래서 혼자 챙기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랬구나. 근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가족이 생기면 누군가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도.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기대를 안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기대하면 실망하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는 내가 챙길게. 약속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앞으로는 내 생일을 절대 잊지 않을게. 시어머니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며느리 시절에 똑같았어.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나도 생일을 한 번도 챙겨받은 적이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몰랐지.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첫 생일 때 나도 혼자 부엌에서 촛불을 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도, 응, 나도 너와 똑같았어. 시어머니는 슬프게 웃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내가 그랬으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내가 당했다고 너도 당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며느리는 눈물이 또 났다. 어머님,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할게. 시어머니의 약속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저녁 먹고 가. 시어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남편한테 연락해. 여기서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다.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내 생일 알고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녀석도 참.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남편을 감싸주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알려줘야지. 내 생일을. 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뭘? 내가 더 고마워. 마음을 열어줘서.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언제든 와. 환영이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며느리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 거리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며느리는 다시 시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특별히 부른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가고 싶어서였다. 지난번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시장에 들러 과일을 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와 배였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님, 어머 왔니? 오늘은 웬일이야? 시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그냥 들르고 싶어서요.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며느리는 과일 봉지를 건넸다. 고마워.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아왔다. 차도 끓일까? 네, 좋아요.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았다.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했다. 시어머니가 차를 가져와 마주 앉았다. 요즘은 어때? 일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조심할게요. 시어머니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껍질이 길게 이어졌다. 저 할게요.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를 깎으며 말했다.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번에 내 생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정말 힘들었거든. 시어머니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계속 말했다. 시어머니는 엄하셨고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지금 우리 영감이처럼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외로웠어. 정말 많이 외로웠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누구한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었어.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때의 아픔을, 그때의 외로움을.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며느리가 위로했다. 응, 힘들었어. 근데 참았지.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더라. 내가 당한 그대로.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힘들어도 며느리니까 괜찮겠지 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워.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저도 사실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결혼하고 많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바쁘고 시댁은 낯설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자주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고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가끔은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은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랬구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결혼을 후회한 적.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결혼 초기에 많이 그랬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댁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어.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참았어. 그때는 이혼이 쉽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아이 때문에요? 응.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야. 서로에게.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남편이랑 요즘 대화가 없어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은 항상 바쁘고 저도 지쳐서 대화할 힘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은 외로워요.
같이 살면서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알아. 그 기분 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말할게. 내게 더 신경 쓰라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손을 저었다. 괜찮지 않아. 부부는 대화를 해야 해.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우리 아들 좀 혼낼게. 며느리는 웃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는 가벼운 주제들이었다. 요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동네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이어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을게요.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고.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나도 좋았어. 자주 와. 네, 그럴게요.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진짜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가족.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왔어? 어디 갔다 와? 시댁 다녀왔어.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시댁?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들렀어.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그래. 요즘 엄마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던데. 남편은 미소 지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저녁 뭐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남편이 제안했다. 정말? 좋아.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하며 남편이 물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응. 어머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며느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에 힘드셨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 우리 할머니가 엄하셨다는 얘기 들었어. 응.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남편이 말했다.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나한테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응? 무슨 말이야? 남편은 당황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별로 없잖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나 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바쁜 건 알아. 근데 가끔은 나랑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앞으로 더 노력할게.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생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생일. 언제야? 지난주였어.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 그런 거 진짜 약해서. 알아. 근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며느리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년부터는 꼭 챙길게. 약속해. 남편이 말했다. 고마워.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이었다. 나 오늘 되게 행복해. 며느리가 말했다. 나도.
남편이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며느리는 생각했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며느리는 편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같이 할래? 내 남편이랑 같이. 네, 좋아요, 어머님. 며느리는 흔쾌히 대답했다. 토요일 저녁에 와. 내가 준비할게. 제가 뭐 준비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와.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돼.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이 되었다. 부부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다. 응, 나한테 많이 신경 써주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다. 너희 둘이 친해져서 나도 좋아.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와서 맞이했다. 어서 와라. 시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며느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음식이 더 푸짐하고 정성스러워 보였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며느리는 놀라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특별한 날이요?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케이크였다. 작지만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 케이크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님,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도 함께 불렀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따라 불렀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며느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서 있다가 아내에게 다가갔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 이제는 알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시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컥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그만 울고 소원 빌어. 며느리는 촛불 앞에 섰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다. 불빛이 꺼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축하해. 모두가 박수를 쳤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한 케이크가 입안에서 녹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달콤했다. 쓴맛은 전혀 없었다.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다행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랐어.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도 받아.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이게 내가 젊었을 때 남편한테 받은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며느리는 눈물이 또 났다. 이렇게 소중한 걸. 너도 이제 소중한 우리 가족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컥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평생 소중히 할게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 내 며느리한테 물려줘.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며느리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예쁘다. 고마워요. 며느리는 목걸이를 만지며 감격했다.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네, 엄마. 너도 앞으로 아내 생일 잊지 마라. 네, 엄마. 꼭 기억할게. 남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이 진짜 내 생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하하고 싶었어. 충분해요.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 진짜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해 줄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깊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받은 사랑이었다. 오늘 엄마가 정말 많이 준비하셨더라.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다. 응, 정말 고마워.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꼭 챙길게.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사랑해. 남편이 말했다. 나도.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며느리는 오늘을 떠올렸다.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다. 비록 진짜 생일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였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진짜 가족.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가족. 며느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꿈을 꾸며.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여기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며느리가 물었다. 응, 그래.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다. 상추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다. 이거 잘 자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직접 키운 채소가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며느리는 흙 묻은 손을 바라보며 웃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것.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요즘 일은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다. 괜찮아요.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무리하지는 마. 네, 조심할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참 좋다. 뭐가요? 이렇게 너랑 함께 있는 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어머님. 예전엔 내가 올 때마다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해. 시어머니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지? 네. 이제는 오고 싶어서 와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텃밭 일을 마치고 마당 평상에 앉았다.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그늘에서 쉬었다. 여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제가요? 응.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깨달았어.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졌던 것 같아.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하셨어요. 며느리는 위로했다.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부족했다는 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어. 너한테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많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법. 용기 있게 다가가는 법.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부끄러워했다. 저도 어머님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 네. 인내하는 법. 가족을 지키는 법.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님을 보면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왔다. 뭐해? 재미있어 보이는데. 남편이 다가오며 말했다. 텃밭 가꿨어. 와서 봐. 며느리가 손짓했다. 남편은 텃밭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잘 심었네. 언제 수확할 수 있어요? 한 달쯤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시아버지도 평상에 앉았다. 며느리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한가 봐.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네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동네 소식을 전했고 시아버지는 건강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다. 오늘 뭐 해드릴까? 며느리가 물었다. 냉면 어때? 날씨도 덥고.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점심 준비를 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요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도 너 손맛이 좋아. 음식이 맛있어. 시어머니의 칭찬에 며느리는 기뻤다. 감사해요. 더 열심히 배울게요. 점심을 차려 식탁에 앉았다. 시원한 냉면이 입맛을 돋웠다. 맛있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그치? 며느리가 만든 거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다음 달이 내 진짜 생일이지? 네, 맞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는 제대로 축하해 줄 거야. 크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충분히 해주셨어요. 며느리는 손을 저었다. 안 돼. 진짜 생일에 제대로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케이크도 크게 주문하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할 거야. 며느리는 감동받았다. 감사해요, 어머님. 뭘? 당연한 거지.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편도 말했다. 나도 올해는 꼭 준비할게. 선물도 사고. 고마워.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수박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벌써 가려고? 시어머니가 아쉬워했다. 내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네. 이제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포옹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사랑해,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도 대답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며느리가 말했다. 나도. 요즘 시댁 가는 게 즐거워. 남편이 대답했다. 엄마랑 내가 친해져서 분위기가 좋아졌어. 응, 나도 그래.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말했다. 그래. 행복하게 살자.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며느리는 생각에 잠겼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다. 혼자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오던 그날. 촛불 하나 켜고 외롭게 생일을 보내던 그날. 그때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족이 생겼다. 진짜 가족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준 목걸이를 만졌다. 작은 목걸이였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의미. 며느리는 거울을 보았다. 목걸이를 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밝고 행복한 얼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며느리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시댁에서 텃밭을 가꿨다. 어머님과 함께 상추를 심었다. 한 달 후면 수확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으면 좋겠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며느리는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밝은 달이 밤하늘에 떠 있었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자자. 응. 잘 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다. 며느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가족.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가족. 며느리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 아무도 몰라준 생일에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생일. 외로움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다시 시작되었다.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참으며 살아가는 며느리. 표현에 서툰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는 관계.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돌아오던 그 외로운 저녁. 그 순간의 작은 용기가 결국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이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로운 생일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과 이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참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